그런데 이 김은정 씨가 토지를 낙찰받게 된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감정가 8억 정도에 나온 것을 4억 4백에 나와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한 50%에 받은 거죠. 토지는 72평,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아, 자, 여기 봤을 때는 뭔가 하면 소유주는 민가진으로 등록됨. 그쵸? 김옥순에게 소유권 이전되어 뭐 법정지상권 매, 성립 성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성립이 되는 건가 여지 있는 건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법정지상권 있음으로 나오죠. 예, 법정지상권 있음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걸 낙찰받을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조사를 철저히 하고 받았느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구독시에서는 이렇게 법정지상권 성립이 있다는 얘기가 딱 나오는데 이 사람이 낙찰받을 당시는 뭐 성립 여지 있음으로 보여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구독시 말고 다른 걸 봤으면은 뭐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으로 봤겠죠. 예. 요거를 일단은 낙찰 받은 상태입니다. 4억 2,100에. 요때 점포 구성을 보면 생각보다 괜찮아요. 지금 SK텔레콤이고 야간 포차 무슨 삼겹살 그쵸? 예. 그 다음에 삼겹살 여기는 뭐야? 쭈꾸미. 예. 그래서 점포 구성이 생각보다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하나, 둘, 셋, 요거는 뭐 여기 거 같은데 그래도 이것도 뭐 하나로 보면 세 개나 네 개, 그쵸? 그다음에 2층은 뭐죠? 한번 볼까요? 음, 무슨 자야? 누룽지? 닭 한 마리가 들어와 있네요. 생각보다 이게 상권이 괜찮은 것 같아. 생각보다.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김원정 씨 쪽에서 낙찰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 장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어, 원래 낙찰 물건을 다시 복귀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다시 복귀하느냐 하면은 역사는 되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과거에 이런 물건이 나왔는데 제가 응찰하지 못했다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현재도 이런 물건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생각을 같이 합니다. 즉 뭔가 하면은 이렇게 토지는 매각 제외고 건물만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잘 보세요. 신건에 1억 4천 정도에 나온 걸 2억 1,300에 누군가 낙찰을 받았어. 상당히 좀 이상하죠. 예? 잘못 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등기부 분석을 한번 해보다 보면 자,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자, 여기서 토지 경매가 나왔었어요. 그쵸? 김은정 씨 쪽에서 낙찰 받았습니다. 2006년 3월 16일 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가처분이 들어와요. 2018년도에 뭔가 하면 여기 가등기 돼 있는 거 요거에 대해서 가처분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민가진 전세 가처분 요거에 대해서 가처분도 들어와 있어요. 무슨 내용일까요? 그 다음에 여기 가압류가 들어와 있죠.
김원정 씨 토지 소유자께서. 요거는 이제 건물을 자기가 이제 왜 그 전체적으로 다 먹어보려고 이렇게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게 쉽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딱 봤을 때 원래 이거가 왜 이제 관심을 가졌는가 하면 생각보다 상권이 괜찮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생각보다 상권이 괜찮아. 지금 이거는 지도가 안 나오는구나.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보면 상권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이게 들어가 있는 점포 구성도 괜찮고 여기 지금 상일 리베가구라고 있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걸 보면 여기는 치킨오프 집이 들어와 있고 노래방 아직도 노래방을 하고 있고 여기에 티월드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지하는 뭐 뭘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지하 한번 볼까? 지하에 500에 40이 있네. 대략 이렇게 된 물건을 낙찰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 저는 딱 봤을 때 뭔가 김경래 씨가 건물을 잘못 받은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요것만 보면 김원정 씨 쪽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낙찰을 받고 부당이득이든 아니면 그 뭐야 법정지료든 요걸 청구해서 경매가 이것도 뭐 경매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일단 이렇게 보여지죠.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궁금해서 등기부를 출력해 봤습니다. 원래 건물을 낙찰받으면 안 되는데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사연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보는 겁니다. 낙찰자는 김경래 62년생 62년생이 낙찰을 받았었어요. 그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이야, 이거 봐라. 낙찰 받고 나서 가압류가 들어와 있었어요. 채권자 김은경 씨한테. 그렇죠. 김은경 씨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이것은 토지 소유자 김은정 씨가 반드시 건물 소유를 위해서 가져가야 될 그런 물건이었어요. 근데 김은정 씨 쪽에서 2015년 경매까지 넣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은 이미 경매가 들어왔지만은 취하됐습니다. 취하되고 김은정 씨가 샀지요. 여기 사가져갔습니다. 요거를 샀을 때 요 과정을 한번 잘 보면 뭔가 좀 나올 것 같아요. 2016년도에 샀네요. 2016년 사서 융자를 받고 다시 말소하고 다시 추가 건재당을 설정했네요. 이렇게 된 사연이구나. 등기부를 보니까 요거는 일단 알겠어요. 그렇죠? 오케이. 요거는 이해했고 자 등기부에 대한 최종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 사건 건물은 토지하고 건물은 이동우 씨 소유였습니다. 그러다가 건물만 매각이 됩니다. 주식회사 경진한테. 그렇게 되면 2003년 9월 달에 이미 법정지상권을 성립한 겁니다. 이미 법정지상권을 성립한 거예요. 근데
토지는 이동우 씨 앞으로 돼 있는데 여기 토지에 가등기가 돼 있었습니다. 담보 가등기가. 그래서 담보 가등기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온 것을 김은정 씨 쪽에서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받은 날이 2006년 2월 달에. 자, 그러면 김은정 씨는 무엇이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토지를 낙찰받은 거예요. 그렇죠?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였다가 달라졌습니다. 이때 주식회사 경진한테로. 그 다음에 토지만 나온 것을 가지고 김은정 씨가 낙찰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김기철 씨는 뭐냐? 김기철 씨는 성립한 법정지상권을 산 사람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뭔가 하면은 김원정 씨는 뭔가 하면은 8천만 원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어요. 근데 즉 뭐냐 하면 8천만 원에 가압류를 했던 것은 뭔가 하면 법정지상권을 성립하더라도 지료는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료 지급에 대해서 안 했거나 기타 뭐 이렇게 돼서 이제 가압류를 걸었는데 요 건물이 경매가 나온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건물을 그 낙찰가가 얼마인가 하면 감정가 1억 4천만 원인데 감정가 1억 4천만 원을 2억 1,300에 낙찰받은 거예요. 단독 응찰로. 상당히 높게 받았죠. 아주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가압류를 끌었던 김원정 씨 쪽에서 보면 이것은 김원정 씨가 잡아가기 위해서 수작을 부리는 거거든요. 뭐 가처분도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압류도 돼 있단 말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하면 이거는 수순이다. 누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누군가 갑자기 대담하게 건물을 낙찰받은 거예요. 김경태 씨가. 근데 2009년 8월 2009년 8월 달에 낙찰을 받았는데 2009년 바로 9월 달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얼마? 8천만 원인데 여기 9천. 즉 아마 이 토지 이 김원정 씨 쪽에서 건물 소유자한테 가압류 걸었던 부분이 있죠. 요거는 이제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이렇게 부당 이득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경태 씨가 낙찰을 받았다는 요 부분도 부당 이득을 바로 청구한 것 같아. 예. 여기 어떻게 바로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낙찰됐고 근데 이제 이거를 살펴보다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김은정 씨 쪽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은 김경태 씨는 뭐냐? 성립한 법정지상권을 낙찰받은 거예요. 2억 1,300이라고 응찰가가 높게 썼던 거는 뭔가 하면은 상당히 높게 낙찰된 겁니다. 단독 응찰이었거든요. 근데도 높게 응찰했던 이유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을 낙찰받은 거. 예. 그러니까 이제 김원정 씨 쪽에서 다시 경매를 넣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 9천만 원 때문에 다시 이 가압류를 걸었거든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을 성립한다고는 하지만은 김원정 씨 쪽에서 강제 경매를 또 넣었고 강제 경매는 뭐 얼마가 나오는지 이건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강제 경매를 넣었는데 요거에 최종적으로 김원정 씨 쪽에서 샀습니다. 예, 그래서 종결이 됐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된 부분 중에 궁금했던 것은 뭔가 하면 김경태 씨는 첫째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을 산 사람이구나. 낙찰가를 볼 때 원래 이렇게 딱 봤을 때 뭐 김경태 씨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데 왜 1억 4천 정도 되는 것을 2억 천을 낙찰받았나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다시 분석해 보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립하는 걸 받았고 2016년도경에 매각했으니까 근데 아마 요 김원정 씨하고 뭐 어떻게 된 관계인가는 모르겠지만은 매각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은 이게 1년 청구액이 건물에 대한 부분이 내가 생각했던 게 뭔가 건물에 대한 세가 한 500 나오는 것 같아. 500 나오고 지료 청구 부분이 한 많아봐야 300, 250, 250 나오는 것 같아. 지료 청구 부분이. 법정지상권 성립하더라도 지료는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보고 김경태 씨가 낙찰 받은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줄 건 다 주더라도 사실적으로 봤을 때
최종적으로 궁금했던 건 뭐다? 이 김경태 씨가 김은정 씨한테 합의했을 때 이거는 얼마 주고 팔았을까? 2억 1300? 요건 낙찰가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걸 넘겼어. 그러면 얼마야? 2억 1300보다는 훨씬 좀 더 많겠죠. 나는 한 4억? 4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5억? 아니면 2억? 2억 3억? 궁금합니다. 궁금해요.